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영주 전 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이럴 때 마음을 내려놔야 되나 네. 싶기도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지겹다. 마음이 내려놔져야 무슨 도 안 닦은 내려 선승도 아니고 내려져요. 마음을 내려놔집니까 이럴 그냥 때? 지겹다. 네. 그렇죠? 요즘 자다가 이제 전화기 검색하는 버릇이 다시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분도 많고 뭐 술도 많이들 드신다 그러고. 네. 예. 그건 어떤 표정이십니까, 김 최고위께서는? 할 말 하시죠. 뭐. 얘기 안 할랍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대선 준비 하십니까 귀당은? 아니 뭐 인용이 되면 당연히 뭐 겉으로야 예.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하지만 예. 뭐 속으로는 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전반적으로 알 수가 법률가들은 아마 예. 또 인용될 것이라는 쪽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뭐 이런 고민들 하고 있겠죠. 예. 고민의 핵심은 뭔가요, 여당이? 고민의 핵심은 우리가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되면 예.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죄도 수사는 계속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비상계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갔는데 그러면 그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너무나 풀려나서 저렇게 있으면 뭐 거기 유세 현장에도 갈 것 같은데요. 뭐. 그건 뭐 저는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그래요? 생각하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 예. 것이냐 그리고 이게 이번에 탄핵 그 과정에서 너무 갈려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당이 약간 자통당화한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절연해 나갈 것인가 예. 이거 다 고민이죠. 그렇죠. 자통당화 됐습니까? 이 됐습니까? 자통당 이 된 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그럼 합당했습니까? 아니 저는 거의 아니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이게 염장을 질러 옆에서. 아니 진짜. 아니 뭐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네. 예. 어느 분 예.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웃지 마세요. 아니 국민의힘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권선동 원내대표 최근에 이제 승목 논란 가지고 좀 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속된 말로 씨도 안 먹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것은 왜 정치권에서 대리로 하냐? 예.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야 되고 예. 원래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승복이란 건 예. 불복을 했던 사람들이 예. 입장을 바꿔서 승복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것도 승복과 불복이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놓고 예. 승복하자 왜 안 하냐 예. 이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완전히 예. 벙벙한 상황이고요. 예. 말씀드리면 권선동 원내대표께서 좀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뭐 마음이겠으나 예. 정신까지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불복을 하고 있는 예. 윤석열 대통령, 전한길 씨, 예. 정광훈 씨, 뭐 이 기타 등등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 내부가 의원들. 아니잖아요 여기는. 전한길 정광훈. 아니 뭐 왜, 거의 뭐 거- 저는 함흥이라고 생각하고요. 함흥입니까? 왜냐하면 저기 김나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기현, 나경원, 예. 윤상현 그분들 거의 붙어 다니잖아요. 예. 함흥 아닌가요? 중진들이 붙어 다니면 아니 뭐 그분들한테 먼저 예. 승복 선언을 받아낸 다음에 예. 민주당한테 와서 예. 승복을 논의하는 게 순서다. 예. 예. 박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의 성동격서 아닐까요? 예. 뭔가요? 결국에는 딱 한 사람만 승복 선언을 하면 된다라는 예. 얘기가 예. 온갖 미디어에서 크게 울려 퍼지도록 예. 아, 그렇게 기쁜 뜻이요. 비논리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예. 이제 논리적인 정정이 가능하도록 대단히 심오하게 해석을 하시네요. 아니 본인이 논리적인 주장을 하면은 그것도 큰일 나니까 아, 예. 뭐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아, 예. 지금 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깊은 고민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기 대선 얘기를 못하지만 예. 사실상 지금 준비는 해야 되고. 그 당의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보십시오.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러 가고 예. 또 한동훈 전 대표 뭐 조계종도 찾아가고 예. 또 경북대 가서 강연도 하고 이런 게 다 대선 행보죠. 예. 그러나 지금 탄핵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예. 지금 이제 광장 안과 예. 그다음에 광장 밖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광장 안에 이른바 이제 이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불복의 기세입니다. 예.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예. 그러나 그건 이제 전 국민으로 봤을 때 소수자고 예. 또 보수층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결코 다수라고 볼 수 없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지금 탄핵 찬반 예. 여론 나오는 걸 보십시오. 예. 그러면 대선을 치러야 되고 네. 뭐 중도층까지 확장성을 고려해서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광장의 강한 목소리에 지금까지 지도부가 끌려다녀 왔는데 네.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면은 사실상 대선을 못 치르는 거고 예. 혹은 치러도 네. 하나만한 대선을 치르는 건데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할까 예.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변침을 하고 입장을 바꾸고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권위와 역량을 가진 그런 당 내에 네. 지도적인 말하자면은 그룹 예. 이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제 권건 지도부는 네. 일단 아닌 것 같고 예. 거기는 뭐 강성 지지층들로부터도 혹은 합리적 지지층들로부터도 예. 양쪽에서 다 문제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지탄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후보도 중요하지만 네. 이 조기 대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게 없어 보여요. 예.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예. 객관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뭐 예.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런 사태를 예상했기 때문에 처음에 대통령에게 빨리 자진 퇴진, 조기 퇴진을 그 밀어붙이자. 안 그러면 뭐 책에도 썼잖아요. 대통령이 예. 뭐 무슨 짓인데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탄핵으로 가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예. 그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차라리 조기 하야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때는 야당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틀어지고 저렇게 틀어지면서 탄핵으로 갔는데 가고 난 다음에는 그 길거리에서 정말 계속 충돌이 있었고 이번은 그게 뭐 거의 한 대여섯 배, 거의 10배 가까이 증폭돼서 나타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빨리 단절을 하자, 네.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계엄에 반대한 보수당으로 민주당과 맞서 싸우자, 이재명 대통령의 뭐 어버이당과 맞서 싸우자, 뭐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다 틀어졌잖아요. 틀어졌죠. 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 다 쫓겨난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남아서 그냥 극으로 달려갔는데, 그다음에 도대체 어디서 발을 빼야 될지를 솔직히 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우리 지지자들을 너무 극단으로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든가 냉정한 이성적 선택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놈 죽여라, 저놈이 배신자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야, 이분은 희생자야. 뭐 이런 식의 전혀 말이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리 지지자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그 소수의 극단적인 그 분들한테 이걸 완전히 밀어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려고 하지라는 부분이 저는 정말 걱정이 돼요. 그렇죠.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대표께서 무슨 헌재 결정의 승복 이거를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단심제로 진행되는 헌법재판에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광장 정치를 해야 되는데 87년 헌법 제정 이후로 민주화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이 선거 정치 의회 민주주의를 버리고 광장 정치로 어떤 결론을 내본 적이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서는 당연히 뭐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당을 향해서 뭐 불복 이런 얘기를 하고 혹은 뭐 같이 승복선언 하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그 국민의힘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서 어떤 발언들을 최근에 하고 계신지 지도부가 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또 윤상현 의원도 선은 그렇고. 무슨 선을 긋니까 본인들이 더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승복선언을 얘기하려면 자당의 그런 중진 의원들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것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놔두고
예. 예를 들어 상대당을 향해서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 봐도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예. 지난 주말에 뭐 구미에 가서 했던 말씀들 보니까는 심한 말씀들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공산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다라는 식으로 돌아오지 못할 얘기하시고. 강을 걷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예. 대통령하고 똑같은 예, 인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공산 전체주의하고 싸움이라고 예. 그러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건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라 그러고 예. 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개구락지 됐다고 조롱성 예. 발언까지 하고 근데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분들이 그런 발언하면 안 그러면 되죠. 제가 김종익 최고께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 정도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으면 새로 하시죠? 같이 가겠습니까? 그 왜 저한테 얘기합니까? 아니 그쪽에 계시니까요. 그래도 아니 뭐 전혀 그럴 생각은 없고요. 예. 어쨌든 뭐 지금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극단적으로 달려나갔는데. 아니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들의 어떤 위기 의식을 느낀 그런 예. 중진들과 예. 뭐 그분들의 정치적 계산 뭐 전체적으로 당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당권만 잡으면 된다. 예, 그리고 그렇죠. 소수의 예. 어떤 사람들을 자극을 해서라도 이 당이 뭐 60, 70석이든 80석이든 예. 쪼그라들어도 그냥 영남 자민련이 되든 뭐 강원도 자민련이 되든 뭐 그렇게 가면 그렇죠. 된다라고 끝판왕이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탄핵 결론이 나고 나면 뭐 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그 이전에 그런 식으로 주도했던 분들의 주도권은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별로 그래서요. 없잖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분들 글쎄 너무 많아서 예. 확 돌 거라고 봐요. 돌아도 그거 누가 역대로 그래왔듯이 예. 아니 도는 건 좋은데 국민들도 아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니죠. 아니 그거는 그분들은 예. 어차피 이제 그 중진들을 중심인 거고 예. 뭐 그분들이야 솔직히 돌든 안 돌든 뭐 별 상관이 없는 예. 거고요. 나머지 중간 지대에 있으면서 이게 피어 프레셔라고 하잖아요. 예. 뭐 동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너 당신 서명 안 할 거야? 예.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서명한 분들, 어쩔 수 없이 나갔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당장 그 대통령에 대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자기 살 길 찾을 거예요. 당장. 그리고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엔 국민들도 금방 잊을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예. 그 막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찬물이 확 끼얹어지면 그다음에 또 굉장히 냉정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야 당장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지? 뭐 이 생각하게 되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을 죽도록 우리가 그 끝까지 보위하자고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 열기라는 게 무슨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하거나 오랫동안 축적되어진 신뢰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이전에는 우리 당에서도 지지도가 윤 대통령 지지도가 전체적으로 10몇 프로로 떨어졌었던 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당에서도 다 그 등을 돌렸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 이게 말이 돼 너무 안 됐어라고 하면서 타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굉장히 강력한 근거가 있어서 네. 윤 대통령을 이렇게 감싸려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은 어떤 선전선동 뭐 이게 뭐 계몽령이라는 둥 네. 뭐 어쩔 수 없어서 했다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과장된 공포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중국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있고 뭐 알고 봤더니 무슨 뭐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곳곳에서 암약하면서 우리나라를 다 잡아 삼키고 있고 예. 뭐 이런 식의 사실은 터무니없는 과장된 공포, 네. 메카시즘적인 공포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래 갈 수 없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 5년간은 희망이 없어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메카시즘 공산주의 세력 이 부분은 2017년도에도요. 예. 광화문 동아면세점 한켠에서 계속해 주장했던 겁니다. 네. 그게 자유통일당을 근거로 한 정강훈 씨의 어떤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는 공산주의, 예. 종북 세력, 간첩 세력 그 대표적으로 정치인이 가세했던 것들이 김문수 장관이에요. 예. 문재인은 빨갱이다. 예. 그런 얘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힘을 받지 못했던 건 당시에 정치권에서 그 스피커 역할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저기 한켠에서 떠드는 작은 그냥 동네 생패 부리는 네. 몇몇이 나와서 그냥 뭐 주정하듯이 떠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국민의힘은 제가 5년이라고 얘기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격과 기능을 다시 되찾으려면 예. 이미 때는 늦었다. 많은 의원들이 정광훈과 전향길이라는 그 세력을 국민의힘의 공당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많이 키워줘 버렸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를 믿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냈고 그게 20만에서 30만이 됐고 지금 100만 이상이 됐다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력들을 키워놨는데 버려요? 네. 국민은 못 버립니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떨쳐내려면 최소 2, 3년 이상은 걸릴 것이고 돌이켜보면은 그 정광훈과의 결별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할 때 얼마나 걸렸죠? 예. 수년은 걸렸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배 이상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나 이 권영세 지도부가 정말 이 국민의힘을 살리려면 예. 탄핵 인용과 동시에 그만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 비대위체 없죠,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없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 예를 들어서 정말 보수 정당을 조금이라도 2, 3년 안에 복원을 하려면 예. 그들이 그래도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예. 그다음에 중진들에 대해서도 어떤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 물러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롭게 꾸리는 그런 선언을 하지 지도부에서. 않고서는 한 2, 3년 안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이 그 좀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요원한 일 같다. 저는 뭐 탄핵이 인용되면 쌍권 지도부가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타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에 의해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예. 탐탁치 않아 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구속 취소 이후에 예. 뭐 관저에서 만나는데 굉장히 냉랭했다. 예. 아, 열심히 안 했다고. 예, 모든 걸 다 걸고 이제 본인을 그럼 방어해야 누굴 시킵니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타의에 의해서 예. 물러나게 될 가능성, 물론 이제 강성 지지층의 압력 이런 예. 게 거기에 이제 실리겠죠. 아, 더 강성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지금 예. 윤 대통령이나 강성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곧 열리게 될 선거 공간이 예.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고 예. 그다음에 거리의 저 극단적 주장과 결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 왜냐하면 선거라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의 저 광장의 에너지 혹은 여론이 선거 에너지로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선거는 우린 모르겠고 우린 계속 거리에서 싸우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게 손절을 해야지 그때 손절 못하면 예. 5년이 아니라 10년도 못할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휘둘렸던 지도부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불가능해요. 분위기 전환이 어렵고 예, 불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손절할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는데 네. 그런 손절하는 지도부가 들어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더 이제 그러니까 더 강한 영합하거나 지도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예, 영합하거나 한 몸이 되는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네. 그 진짜 망쳐드는 걸로 가는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네. 어렵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좀 합리적 그 이를테면 그 이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나 예. 또 각자가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이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예. 저 지도부를 바꾸고 예. 뭔가 이거 지금의 이런 비정상적인 에너지를 정상적인 선거 네.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가진 혹은 그런 방향성을 가진 지도부 만드는데 힘을 합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리적 뭐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는 분들은 지금 그걸 가장 꿈꾸시는 거 아니겠어요? 대선 국면이 벌어지면 보수 유권자들도 정권을 내줄 수 없으니까 보다 어떤 합리적인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표를 몰아줄 것이다. 이게 가장 바라는 어떤 가장 바람직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이. 그러려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예를 들어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를 예를 들어 보면요. 한동훈 대표 미운거나 이재명 대표 미운거나 정도 차이 둘 다 밉단 말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게 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랑 붙여놨어 이길 것 같을 때. 그때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한번 그래 미워도 한동훈 한번 밀어줘 볼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렇게 엉거주춤해가지고는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이 뭐하러 한동훈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엉거주춤한 자세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예, 생각을 해요. 예. 그 어차피 정치라는 건 생물이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 거잖아요. 누가 이런 하루아침에 비상경을 할 줄을 누가 알았으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 전개가 예. 이렇게 극적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할 줄을 예. 누가 알았습니까? 예. 따라서 어떤 경우도 탄핵 만약에 인용될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 상당히 예단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어쨌든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후보가 그렇습니다. 되느냐에 따라서 예. 지도부가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도 또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뭐 당원들도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일반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하시는데 다 동의하면서도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후보가 되려고 지금 자꾸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쪽 극단 쪽에 있는 쪽에도 약간 엉거주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되겠느냐 이거죠. 아니, 엉거주춤한 거를 잘 모르겠는데 뭘 엉거주춤한다고 그래요? 하시는지 저만 느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엉거주춤은 계속 하고 있어요. 미안하고 제가 고맙다 이부에서 이런 얘기죠. 미안하고 얘기해봐. 고맙다. 네, 잠깐 이부에서 광고 말씀드려요.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끝났는데요. 네. 예, 서대면 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엉거주춤에 대해서 예, 얘기하다가 엉거주춤, 이제 끝났잖아요. 이 엉거주춤은 이제 이 태도와 메시지에서 나오는 예. 것이잖아요. 본인은 이제 그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을 낸 것은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예, 탄핵에 찬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은 아니 계엄은 위원이다. 예. 라고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자산이고. 아, 그렇죠. 예. 그의 자산으로 예. 지금 책을 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거기에서 윤석열의 이야기와 김건희 이야기를 빼버리면 예. 한동훈 전 대표 뭘 들어요? 뭐 정치를 오래 했어요. 검사 시절 얘기를 들을 거예요. 예. 미래 비전을 들을 겁니까? 비대위 그것도 쫓겨났고요. 예. 따지고 보면 당대표 사실상 뭐 역할하다 쫓겨났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그 이야기 속에서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예. 지금 나와서 국민은 먼저라고 해놓고 나서는 아직도 엉거주춤 윤석열 대통령에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고맙고 예. 그다음에 구속 취소 석방이 된 거는 당연한 것이고 예.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으면 지금 심우정처럼 했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석방은 당연하고 네. 그래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수해서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면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 12월 3일 날 그리고 12월 14일 날 네. 어떤 그런 탄핵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당내에서의 반대 의견을 하면서 떠났던 것처럼. 예. 근데 한동훈 대표 기억하시면 당대표 비대위원장 말고요. 총선에서 대표하고 나서 7월 달에 당대표 선임될 때 당시에 원희룡 나경원 막 덤볐잖아요. 네. 그게 다 용산의 뒤에 힘이 있었고 네. 그때도 윤석열이 앞에 있었어요. 예.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이라는 이 보수에 있어서의 실패한 대통령의 대체자로서 부각됐을 때 예. 63%를 얻어서 당대표가 됩니다. 예. 지금도 똑같아요. 네. 지금은 2조 심판 먹히지도 않습니다. 엄한 이재명 대표 때려봤자 네. 정치적으로 크지도 않고 네.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클 수 있는 유일한 길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 지경까지 이른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를 때림으로써 예. 본인의 자산을 키워야 돼요. 예. 그게 아니면요 거기서 거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예. 민주당하고 예. 그다음에 그 야권에서는 예. 그 한동훈이 되게 무서운가 봐요. 하나도 안 겁나나 봐요. 예. 왜냐하면 하나도 아니는데 별로 예. 그러니까 주제도 없어도 예. 나오기만 하면 예.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을 하려고 예. 막 열을 내거든요. 예. 조언을 하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그 친윤 강성 예. 지지자들도 예. 똑같아요. 예. 오늘도 뭐 경북대학교에 그 예. 강연을 하러 예. 갔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항의하는 사람들도 뭐 예. 한 100여 명 왔고 음. 또 물론 지지자들도 수백 예. 명이 왔고 근데 정작 대학생들은 뭐 아주 열광적으로 환호를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야 경북의 대학생들이 그랬어라는 뭐 느낌이 드는데 예. 실질적으로 한동훈 본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 비판이나 이런 것들 예. 중에서 저는 별로 실효타가 별로 없다고 아까 생각해요. 어중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중간 얘기하는데 예. 그 책을 보세요. 책을 예. 제대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책을 읽어 보면요, 정말 야 이렇게 신랄하게 쓸 수도 있을까라는 예. 생각 그 있었던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예. 지금 보면은 원래대로 그런 책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이걸 과장했네, 거짓말이네, 네. 뭐 없었던 얘기 썼네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계엄의 날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물러나갈 때 12일 동안에 정말 대통령실에 가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다 썼어요. 네. 근데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 그게 과장됐다든가 네. 사실이 아니라든가 그런 사람 없어요. 예. 근데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야 이건 진짜 말이 좀 안 되는 일을 했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었어. 좋습니다. 라는 얘기 딱 들어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서 뭐가 엉거주춤이에요. 아니 그렇게까지 책까지 써내면서 예.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이런 하고 질문 있는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엉거주춤이란 지적은 책을 그렇게 썼으면 그 책과 걸맞는 톤과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책은 그렇게 써놓고 메시지를 내는 건 또 약간 엉거주춤 아니냐. 그래요. 예. 이게 어쨌든 우리 당의 같은 지지자들이었고 같이 이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은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로서 그 위로해 드려야 돼요. 예.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거 불법이다. 위헌적인 계엄을 했다는 건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 예. 안 지시면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다 갔어요. 그렇게까지. 예. 근데 그로 인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받는 어떤 좌절감이라든가 공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아 정말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아니, 그러니까 것들에 뭐 대해서 제가 저는 가슴 정- 아프다. 이게 뭐가 잘못 이게 뭐가 어중쩡해. 아니, 저는 하나- 정치인이고 또 어쨌든 지지층의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네. 예. 또 경선을 통과해야 되기 네.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굳이 반감을 예.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예. 이런 판단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60일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도움닫기 할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밖에 이기려면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당내에서. 예. 그리고 이게 확장성을 가지려면 그 얘기 안 하고서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탄핵에 늪에서 허우적거려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그럼 지지자들한테 냉정해지자. 이거 건너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보수는 죽는다. 예.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과연 이제 그걸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면에서 뭐 책에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와서 돌아와 가지고 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이제 이재명 예. 때리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차별화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권에 입달린 사람은 네. 다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한동훈 대표라고 차별화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대선이라는 건 이제 회고적 투표라기보다 전망 투표라고 네. 얘기하는데 전망도 아니에요. 예. 전망은 뭐냐면 보수가 또 한 번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 참담한 그 이 실패를 딛고 예. 어디로 나갈 거냐 이 얘기를 사실은 한동훈 대표밖에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를 때린다고 해서 내지는 지지자들을 정서적으로 위로한다고 해서 예. 미래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예. 때문에 더 지켜볼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나올 메시지는 또 다르겠죠. 네. 아직 인용되기 전이니까 네.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 저는 복귀에서 나온 일성은 제가 좀 기대하거나 네. 이랬던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12월 네. 3일 날 밤에 예. 그거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장면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예. 여당 대표로서 어쨌든 주저하지 않고 예. 계엄에 반대하고 어쨌든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거는 충분히 평가하고 그건 인정할 만한 자산입니다. 모습인데 예. 그런 그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예. 거죠 지금. 그래서 어정쩡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예. 안 읽으신 두 분 다 안 읽으신 네. 것 같아서 사서 선물을 해드려야 돼요. 해주시고요. 해주시고 읽어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안 아니 읽고 얘기한단 권수표 말이에요, 진짜. 앵커의 말에 아, 제가 동감하는 것은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권수표 앵커가 예. 얘기했어요. 예. 책을 그렇게 신랄하게 썼으면 나와서 그 정도 용기를 가지고 예. 책을 용기 있게 썼을 거 아닙니까? 볼 거니까. 예. 그러면 말도 용기 있게 해야 될 거 예. 아니에요. 무슨 동문회 합니까? 서울대? 예. 무슨 동창회 합니까? 무슨 인간적이고 고맙고 동료 의원들이 그런 마음들을 이해하고 보도해주고 정치 영역은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예. 거예요. 본인이 국민이 먼저라며요. 예. 본인의 윤석열 형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메시지를 내야만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예. 한켠에서는 아이고 우리 서울법대 선배 예. 우리 검찰 선배 나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그래도 나 뭐 반찬도 해줬던 김건희 형수 그래서 내가 뭐지게 할 수 있겠어 그 사람들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인데 예. 이런 거 저 여길 것 같으면 책도 쓰지 말았어야 되고 예. 정치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 제가 이게 보기엔 말하자면 오늘 조계종이 엊그제 갔다 왔는데
그 우리 총무원장께서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저는 총무부장 네. 그 성화 스님 말씀이 딱 꽂히더라고요. 뭐였죠? 뭔가 내공이 네. 좀 있는 사람이 다음에 정치를 해야 정치하라? 된다. 내공이 있지 않고 초심자들이 인기 편승해서 하는 네. 것들이 결국 윤석열의 실패를 받고 예. 당신도 좀 그런 것 같다. 아, 예. 라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리지 않냐.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60일 얘기했잖아요. 네. 당내 경선 신경 쓸 수가 없어요. 60일이면 절반 띄어서 당내 경선, 네. 절반 띄어서 본선입니다. 예.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당에 지금 현재 정신 차리고 윤신과 절연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 아스팔트 지지층의 표를 의식해서 예. 원고 주춤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선 예. 넘어가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변치면 안 돼요. 제 질문의 요지 중에 하나는 아까부터 뭐였냐면 그 정서라 그러셨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에 대한 정서, 지지자들에 대한 정서. 지금 그 정서를 정서적으로 얼마지는 척 한다고 해서 경선 과정에서 그 보수 유권자들이 과연 한동훈을 지지하겠느냐. 제 생각엔 어림없거든요. 잠깐만요. 예. 오늘 예. 그 한동훈 대표 대구 갔어요. 예. 그래서 경북 그 대학교를 갔는데 경북대 강연 끝나고 나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내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를 즉각 내란으로 규정하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후회하는 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제가 받게 될 고통 등은 받아야 될 숙명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어정쩡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면 일관되게. 아니 뭐가 일관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가 뭐냐면 아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때와 아니, 뭐, 장소가 아니, 있고 지금 현재- 대구 경북에 가서 아니, 대구 경북에 가서 젊은 대학생들을 놓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후회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예. 맞다고 그 생각하고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숙명이라면 고통이란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의 일관성과 분명함인데 그게 그- 모호해지는 그 거예요. 자꾸. 메시지를 끄집고 들어와서 예.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해주고 예.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옛날에 썼던 2조 심판이 아니고 지금은 전환길과 싸우고 정강훈과 그렇죠. 싸우고 저도 나경원과 저기에 싸우고 동감합니다. 예. 윤석열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사람을 지금 희망이 없는 보수의 그 다음의 미래로 여겨서 예. 지난해 7월에 있었던 당대표 올해인가요? 예. 지난해죠. 지난해 7월에서 63%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 다음에 본선으로 가야 그나마 뭔 그렇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지. 예.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저 사람 아니, 여기저기 눈치- 아니 그 중에 하나 아닌가 정도 되면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노력이 참 아깝다. 일관성을 그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일관성이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일관성 있죠. 예. 왜? 말 바꾸기에 일관성이 있어요. 예. 계속 말을 바꾸시면서 수시로 바꾸는데 예. 한두 번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일관되게 바꿔요. 예. 근데 제가 그래서 듣기에는 아니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일관성 내지는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말바꾸기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말 그거는 바꾸기는 이제 운동장을 넓게 쓰는 말 바꾸기의 거죠. 일관성은 제가 오른쪽과 가서 왼쪽을 다 그 쓰는 당에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 저 조언을 해주시는 게 그 적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어떤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예. 또 피할 수 없는 그 뭐랄까요 선택 예. 이런 게 한동훈 그 전 대표 앞에 놓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워딩으로 네. 양쪽을 다 적당히 무마해서 끌고 가겠다 이게 안 되는 네. 상황이 올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순간에 입을 닫고 예.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면 그게 뭐 어정쩡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탄핵이 인용되면 더 난리를 예. 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당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최후의 방패막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당을 장악하려고 시도할 것 같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정쩡한 어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이거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예. 이를테면 윤석열을 손절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당에서 출당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되는 순간에 당에서 이제 출당 여부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예. 보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분위기로. 네. 그러면 저기랑 끊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예. 감히 표를 달라, 권력을 위임해달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예. 이 얘기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예. 그거 하지 않으면 대선 주자로서 한동훈 전 대표도 예. 별로 자격이 예.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요. 제가 그때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아는데
계엄 나자마자 그 다음 날 대통령은 탈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틀 뒤엔가 그러면 우리가 출당을 하겠다. 출당시키겠다고 윤리위원회에 소집하겠다라고 그러다가 쫓겨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었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 저는 박원석 그 전 의원님 말씀 맞다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네. 올 거다라는 걸 이해해요.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좀 다른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면 뭐 본인이 막 개입할 수 있을까? 저는 못 그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탄핵이 인용됐다는 건 내란 혐의도 재판이 계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개인으로도 나가서 계속 사람들한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선전선동을 한다. 그럼 그 재판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재판 결과는 어차피 뭐 무기와 사형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대통령 본인은 만약에 탄핵이 돼서 그만두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예요. 물론 이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정권을 그대로 재창출을 해서 사면을 받든지 뭔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수를 발견해 내야 돼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야당이 그 이재명 대표가 뭐 과거에 무슨 뭐 이명박 정동영처럼 뭐 20% 포인트 차로 졌다. 우리 당이 졌다. 그러면 본인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그리고 국민들도요. 어느 대통령 후보도 전임 대통령 후보와 차별화하지 않고 대통령 된 경우는 없습니다. 맞는데요. 이제 그런 합리적인 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한 사람이면 이런 일을 벌였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카운터한테 맞으신 것 같은데.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탄핵된 마당에 설마 그러기까지 하겠어? 예.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그 설마를 다 했어요. 지금까지 설마 했던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너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상을 해서 그렇게 국민의힘 단정하시면 안 지도부의 되죠. 예. 태도예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정광훈, 전한길 이 스피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고 인용된 뒤에도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 스피커만 안 해준다면 예. 사저정치든 뭐든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사람이요 개몽되는 척만 해야지 가서 저기 있다가 네. 개몽이 돼버려요. 예. 지금 뭐 김나윤 이분들 그래 내가 무슨 정책 이득 있으니까 개몽되는 척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하는데 네. 사람이 어느 순간 모릅니다. 네. 군중이 휩쓸려서 개몽이 돼버리고 네. 거기에 빠져나가려면 몇 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절연하냐. 근데 김나윤의 콩고물은 당권 아닙니까? 그럼 당권이겠죠. 당권은 아니, 근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근데 아닌가요? 결국에는 보면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쌍권이 과연 지도력이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예. 본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조금 변수로 작용할 이제 것 같아요. 아니 김나윤이 민주당 얘기는 안 해요. 민주당은 잘하고 아니, 이거 있으니까. 뭐야 이거. 저 민주당은 지금- 민주질서를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무슨 얘기 말씀을 가자. 아 됐습니다. 시간 안 됐는데 뭘. 아니 핵심 아 오늘도 3대 1이야. 이거 힘들어. 아, 민주당 잘하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제가 오늘 편을 많이 들어드렸는데 아,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저도 조언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농담이에요. 근데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한 말씀 뭐 혹시 다 됐네요. 이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10초라도 한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한동훈 대표한테 예. 좀 들려주세요. 김정혁, 서영주,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